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양희 교수, 과거 보수우파의 지도자였던 이철승 전 야당 총재의 딸입니다. 그 이철승의 딸이 우파 정당의 숨통을 열었습니다. 어저께 동영상에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헌법재판소와 같아서 어떤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때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시하는 것처럼 정당의 윤리위원회는 당대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서 김철근 정무실장이 폭로를 주장을 하고 있는 장모 씨를 만나서 성상납 의혹이 없었다라는 확인서를 받고 7억 원의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준 증거인멸 의혹 사건. 이준석 대표는 3시간 동안 윤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소명을 하면서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사실을 알았다라는 증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시간 동안 소명을 듣고 이양희 위원장이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소명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 증거인멸 교사 증거는 없지만 몰랐다고 하는 것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데는 더군다나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당원권 6개월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내린 데는 이양희 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의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로는 당대표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당을 더 이상 이끌 수 없다. 빨리 이 사람을 교체해서 당의 혼란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 체제가 어떤 당정의 새로운 분위기를 일신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원권 6개월은 대단히 절묘한 수위입니다. 만약에 경고라는 결정을 내렸더라면 저는 어저께 동영상에서 경고가 나와도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물러나지 않고 버텼을 것입니다. 경고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당의 혼란을 오히려 키우는 그런 부작용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역시 윤리위원들은 생각이 깊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이준석 대표는 버틴다고 합니다. 무슨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것도 고려한다고 하고 나는 억울하다.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버틴다는 이런 입장이지만 글쎄요. 그는 어저께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이런 유약한 리더십을 가지고는 다수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여론이 50%가 넘습니다.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되면 6개월 동안 대표 권한을 행사 못합니다. 6개월 동안 대표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당 밖으로 떠돌면서 그를 추켜 세우는 이런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려고 하는 방송들에 이용당해서 마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떠들어도 며칠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치판은 그래도 나름대로 순리로 돌아갑니다.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당 밖에서 당대표 행세를 하겠다고 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당을 공격하고 윤리위원회를 공격하고 징계에 불복하는 의사를 보이면
해당 행위에 해당이 돼서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다시 열어서 아마도 탈당 권유나 출당을 결정하게 될지 모릅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준석의 저항은 며칠에 끝날 것이다. 결국은 이준석은 대표를 사퇴하거나 대표직을 사퇴하거나 아니면 탈당을 하거나 이런 식의 아니면 조용히 있거나 이런 식의 선택밖에 남은 것이 없다. 자, 제가 세 번째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이준석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 뽑히는 당대표는 그 자녀 임기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후년 4월 총선의 공천권을 갖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6개월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면 새로 뽑히는 당대표가 임기 2년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 당대표를 뽑아서 1년 미만에 이것을 교체하고 또 내후년에 또 전당대회를 다시 열고 막 이런 것보다는 일단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서 그러니까 자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줄어들 때까지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서 그때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서 새로 뽑히는 당대표가 총선까지 치를 수 있게 이런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 비대위원장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외부에서 데려오는 방안, 영입하는 방안, 아니면 현재 서열 2위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자동적으로 맡게 되니까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가 겸직을 하는 이런 방법, 이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이번 이제 이준석 대표가 퇴장함으로써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분위기를 일신해서 새로 당정이 없던 협력의 동력으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역시 4번의 명기를 했습니다만 이준석 사태의 교훈은 젊은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을 데려온다고 해서 당이 젊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도 사고방식과 언행 그리고 스타일, 당의 운영이 젊고 참신하고 활발해야 당이 젊어지는 것이다. 역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다. 이것이 이준석 사태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